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소 시스템 코리아 준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제품 개발 초기에 동시 병행 엔지니어링 적용을 통한 설계 최적화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웨비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를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안내사항 한 가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EDM에 안내했던 것처럼 오늘 웨비나에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좀 유익하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 한 분을 추첨해서 5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오늘 아젠다는 먼저 제품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주요 기능 살펴본 후에 제품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솔리독스는 설계의 모든 단계를 위한 직관적인 솔루션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설계부터 시작해서 전기 설계를 위한 솔리독스 일렉트리컬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D CAD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설계가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검증을 할 수 있는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제품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D CAD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데이터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리독스 컴포저라든지, 그 다음에 인스펙션, 이드로잉즈, 드래프트 사이트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솔리독스라든지, 그 다음에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그리고 컴포저, 인스펙션 등에서 작성이 된 설계 관련, 제품 개발 관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이터 관리 솔루션인 솔리독스 PDM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 중에서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제품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제품군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 해석을 위한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 유동 해석을 위한 솔리독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이라는 제품도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플라스틱 타출 성형 해석을 할 수 있는 솔리독스 플라스틱스라는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설계가 혹은 제품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리독스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제품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제품군은 이렇게 크게 구조 해석, 열 유동 해석, 사출 성형 해석,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4가지 제품군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제품군을 사용을 하시면 제품 개발 과정에 동시 병행 엔지니어링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보시면 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 엔지니어는 제품의 개념 설계에서부터 제조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단계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설계, 테스트, 시뮬레이션, 설계 검토, 그리고 제품 관련 매뉴얼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작업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차례대로 수행을 하는 경우에 보면 대부분 이전 단계가 완료가 돼야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계획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에 전체적으로 개발 기간이 혹은 설계 기간이 더 길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출시 기간이 연기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어떤 적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제품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능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품 원가의 80%가 설계 단계에서 비롯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방법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보고 또 찾아내서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서 순차적인 프로세스 대신에 동시적인 어떤 작업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프로세스를 도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설계자는 혹은 개발자는 보다 많은 시간을 설계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보다 나은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이런 시점에 획득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의사결정에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제품을 이용을 하시면 동시 병행 엔지니어링을 구축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를 통해서 설계자들, 개발자들은 좀 더 개발에 혹은 설계에 포커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솔리독스 시뮬레이션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제품은 앞에서도 보셨지만 크게 세 가지 패키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프로페셔널, 프리미엄 이렇게 세 개의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패키지별로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상위 패키지는 프리미엄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패키지는 스탠다드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솔리독스 프리미엄 패키지, 스캐드 패키지죠. 솔리독스 프리미엄 패키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여기 이제 선형 정적 해석하고 시간 기반의 모션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피로 해석과 경향 분석기를 이제 더 사용을 할 수 있는 패키지가 이제 바로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스탠다드 패키지가 되겠고요. 프로페셔널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패키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더하기 열해석이라든지 좌굴 해석, 진동수 해석, 압력 용기 해석, 최적화 해석, 이벤트 기반 모션 시뮬레이션 등과 같은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는 패키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패키지는 프로페셔널 패키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 더해서 비선형 해석이라든지 동적 해석, 복합지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솔리독스 시뮬레이션의 특징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솔리독스 시뮬레이션은 솔리독스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뮬레이션 있는 것처럼 솔리독스 인터페이스에 시뮬레이션 메뉴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솔리독스 사용자라면 누구나 쉽게 배워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솔리독스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솔리독스의 그 사용의 편리성, 그리고 솔리독스의 어떤 그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그런 어떤 UI들을 이용을 해서 쉽게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솔리독스와 또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3D CAD 지오메트리가 변경이 되면 해석 모델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바로바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 모델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별도로 우리가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점이 있겠죠. 솔리독스 시뮬레이션은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좋은 자라는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설정 사항들을 순서대로 우리가 쭉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솔리독스 시뮬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 부족한 분들도 쉽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마법사 형태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완전 구속바디라는 그런 기능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에러 메시지들이 많이 이제 그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 보셨을 건데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시뮬레이션에 대한 기반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은 사실 그런 에러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솔리드웍스에서 불완전 구속바디라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은 뭐냐면 구속 조건이 충분히 적용이 되지 않는 바디를 검색을 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저 해당 파트가 해당 바디가 지금 구속 조건이 충분하게 적용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해당 자유도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또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아주 쉽게 어떤 구속 조건을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해석에 필요한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제 하중 케이스 관리자라는 기능인데요. 이 하중 케이스 관리자는 여러 가지 하중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의를 하고 그리고 또 서로 조합을 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위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빨간색, 뭐 보라색, 뭐 초록색, 그 다음에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하중에 대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파트에 적용이 되어 있는 하중이 하중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건데요. 수직 방향으로 적용이 되는 거, 뭐 90도 방향으로 적용이 되는 거, 45도 방향으로 적용이 되는 거, 뭐 여러 가지 하중에 적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하중 적용 시나리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하중 시나리오를 2개 이상 조합을 시켜서 새로운 또 하중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정의를 해놓으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자동으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쭉 계산을 하고요. 그 결과들도 여기 이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중 케이스 관리자가 관리자 기능이 추가되기 전에는 저는 이제 각 하중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터디를 그 케이스 수만큼 스터디를 만들어서 그 케이스 하나하나를 해석을 해서 우리가 또 인터페이스 바꿔가면서 스터디를 바꿔가면서 결과를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요. 하중 케이스 관리자가 추가됨으로써 그런 번거로운 작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별 해석 결과 비교라는 이런 기능이 되겠는데요. 이건 이제 뭐 그 설정별로 해석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그런 해석 결과를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기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해석 결과를 어떤 뭐 설계 파라미터가 바뀌어 가지고 해석을 다시 수행을 한 다음에 이제 해석 결과를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창 전환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창 전환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우리가 여러 개의 해석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또 비교가 되고 그런 이제 결과들을 분석을 해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다음 기능은 이제 시뮬레이션하고 모션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서로 커플링을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해보는 그런 기능이 되겠는데요. 일단 모션 시뮬레이션에서 다이나믹 동력학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얻어진 결과값을 시뮬레이션으로 불러와서 이제 하중 조건으로 적용을 해서 응력 분포라든지 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동 메커니즘에서 구동 중에 발생이 되는 그런 이제 응력 분포를 바로 그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이점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유동해석, 플로우 시뮬레이션과의 커플링을 통한 유체구조 연성 해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유동 해석을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시뮬레이션으로 가지고 와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중 조건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중 조건으로 이용을 해서 응력이라든지 변이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력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구조물의 응력이라든지 변형을 구해볼 수 있겠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드로잉즈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드로잉즈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솔리드 파일, 파트 파일이라든지 어셈블리 파일을 확인을 할 때 사용이 할 수 있는 무료 뷰어죠. 뷰어인데 우리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도 이 이드로잉즈를 이용을 해서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구조 해석을 수행을 했는데 그 결과를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사용을 하지 않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그런 이제 컴퓨터에서 확인을 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이드로잉즈를 이용을 해서 결과를 공유를 하면 컴퓨터에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 부서와 어떤 협업 내지는 이제 어떤 협력사와의 협업에서 우리가 이제 해석 결과를 공유를 할 때,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품 데모를 보여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좀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데모는 이제 진동수 해석 관련된 그런 데모가 되겠는데요. 이제 진동수 해석을 할 때 사용이 되는 운동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구조 해석을 할 때 사용을 하는 운동방정식인데요. 여러분들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이제 운동방정식일 거고요. 여기서 M은 매스, 질량 매트릭스고요. 여기 D는 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이를 두 번 미분을 하게 되면 이제 가속도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가속도 텀이고요. 그다음에 C는 감쇄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쇄력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에 감쇄력이 없다 그러면 계속 진동을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실제로 보면 감쇄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진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시스템에서. 근데 이제 어쨌든 감쇄력이 없으면 그 진동 시스템은 계속 진동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D 다시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변이를 한 번 미분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K는 강성 매트릭스고요. 그리고 D는 변이죠. 그리고 F는 힘이고 T는 속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감쇄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의 구조물에 가해지는 힘이 없다면 이 두 개를 우리가 소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요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고유진 동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M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거는 이제 루트 M분의 K가 되는데, 그래서
이 고유진동수는 질량과 강성을 가진 모든 구조물이 갖는 고유한 진동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하고 K 강성에 의해서 질량과 강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 고유진동수는 어떤 구조물의 굉장히 고유한 값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동수 해석을 하게 되는데, 진동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진동수입니다. 진동수. 헤르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헤르츠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드 형상. 어떤 모드로 얘가 진동을 하는지, 어떤 형태로 진동이 발생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이 값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변이는 이제 실제 변이는 아니고요. 어떤 이제 일반화된 어떤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변이 값을 구해주죠. 그리고 이제 진동수 해석의 목적은 결국은 공진협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공진은 앞에서 제가 그 설명드렸던 고유 진동수,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와 그리고 이 제품에 가해지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진동수가 일치를 하게 되면 진폭이 굉장히 커지는 현상을 우리가 공진이라고 그러죠. 예, 공진이 어떤 구조물에 발생을 하게 되면 그 구조물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뭐 아래쪽에 지금 영상이 지금 재생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이거는 지금 미국에 있는 타코마라는 다리입니다. 타코마 지역에 있는 타코마 다리인데 1945년도에 뭐 완공이 됐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 다리가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진 다리입니다. 60m/s의 어떤 바람에도 안전하게끔 설계가 돼서 지어졌는데 불과 19m/s의 바람이 부는 그런 경우에 그런 속도에 바람의 속도에 결국 파괴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공진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과학자들이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19m/s로 바람이 불 때 그때의 어떤 그 주파수하고 진동수하고 그다음에 이 다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가 일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진폭이 커져가지고 결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구조물이 변형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타코마 다리가 완공된 지 얼마 안 돼서 파괴가 됐죠. 무너졌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설계하는 제품들, 개발하는 제품에도 외부에서 가해지는 어떤 진동수가 있다면 우리가 공진을 반드시 고려해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데모 모델은 지금 보시는 각도 절단기라는 이제 제품에 대한 모델을 이용을 해서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그 톱날을 돌리기 위해서 회전시키기 위해서 모터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모터의 RPM은 4,800rpm이고요. 그러면 이제 4,800rpm으로 회전을 하니까 여기도 이제 진동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4,000rpm이라는 그 속도가 여기에 이제 뭐 어떤 기어를 통해 가지고 결국 이제 요 톱날의 회전 속도를 결정을 할 건데요. 이 톱날의 속도는 1100rpm입니다. 진동수를 치면 18.3Hz입니다. 18.3Hz에 이 진동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 톱날을 덮고 있는 이 덮개를 설계를 할 건데 이 덮개의 고유 진동수가 이 톱날의 속도, 톱날의 진동수, 톱날이 돌아가면서 발생하는 그 진동수하고 일치를 하게 되면 공진이 발생을 하겠죠. 공진을 발생을 하면 해가지고 이게 이제 덮개가 진동을 할 건데 진폭이 커져서 변형이 많이 되게 되면 결국 톱날이 이 덮개를 다 망가뜨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덮개에 공진이 발생을 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이제 진동수 해석을 수행을 해서 이제
공진 발생 여부를 파악을 할 겁니다. 네, 그런 이제 과정들을 좀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아까 보셨던 각도 절단기라는 그런 이제 제품이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 우리가 이제 해석을 수행을 할 부분은 이제 여기죠. 여기 이제 덮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덮개 부분에 대해서 모델을 열어보면 이제 여기에 이런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초기 모델입니다. 초기 모델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설정이 4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설정을 보시게 되면 이게 약간 두께가 두꺼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원래는 초기 설계에서는 3mm였는데 두 번째 이제 설계에서는 이제 이 두께가 4mm로 1mm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델은 두께는 그냥 그대로 3mm로 하고 여기 이제 보강대가 이렇게 세 군데 내부 안쪽에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모델은 보강대가 배치가 됐는데 요 안쪽이 아니라 약간 바깥쪽에 이렇게 보강대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 4가지 경우에 대해서 해석을 수행을 할 건데요. 우리가 그 해석을 솔리덕스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할 때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솔리덕스 인터페이스에서 솔리덕스 CAD 모델을 이용을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오메트리가 변경이 되면 해석 모델도 바로바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죠? 바로바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해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시간을 우리가 이제 소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해석 트리가 있는데요. 이 해석 트리에 보시면 뭐 파트에 대한 재질 정의, 그 다음에 커넥션 연결, 그 다음에 구속 조건, 외부 하중, 그리고 메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순서대로 우리가 필요한 해석에 필요한 설정들을 이 순서대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파트에 대한 재질 정보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재질 정보는 솔리드웍스에서 정의된 그 재질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만약에 이제 솔리드웍스에서 정의를 해놓은 재질에 해석에 필요한 어떤 이런 값들, 뭐 탄성계수라든지 포화성비라든지 질량 밀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입력을 해주면 추가로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솔리드웍스에서 정의한 재질을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바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솔리드웍스에서 보시면 재질을 굉장히 많이 재질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종류별로. 근데 여기에 또 없는 재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솔리드웍스 스탠다드라든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스탠다드라든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프로페셔널,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프리미엄 패키지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여기에 보시면 솔리드웍스 웹 포털이 있는데요. 여기에 접속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또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또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브스크립션 고객, 유지보수 계약이 되어 있는 고객들에게만 제공을 하는 그런 이제 베네핏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유형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매트리얼 모델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종류의 재질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재질을
검색을 해 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 재질의 어떤 특성치, 물성치 값들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이용을 해서 추가로 내가 원하는 사용자 정의 재질을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연결은 지금 여기는 어떤 파트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접촉 조건이라든지 연결 조건이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속 조건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구속 조건은 여기에 이 덮개가 원래 이제 본체와 연결되는 부분, 이 부분을 완전 구속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 지오메트리 그리고 해당 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하중이 있는데 외부 하중은 여기는 이제 외부 하중이 없죠. 우리가 이제 고유 진동수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외부 하중이 없습니다. 그리고 메쉬를 이제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 메쉬라는 게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메쉬라는 거는 우리가 그 수치 해석, 구조 해석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연립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지점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파트를 굉장히 작은 조각으로 분할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삼각형이라든지 뭐 직육면체라든지 뭐 정육면체라든지 뭐 사면체라든지 그런 형상으로 굉장히 작은 단위로 우리 이제 전체를 나눠서 거기에 나오는 그 엘레멘트, 요소라 그러는데 그 요소의 절점들, 그 절점들의 각각에 대해서 방정식을 거기에서 이제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방정식들이 그러면 이제 절점 수만큼 쭉 나오겠죠. 그러면 그 절점이 만약에 100개였다 그러면 방정식이 100개가 나올 겁니다. 연립방정식을 쭉 푸는데 그걸 이제 매트릭스로 행렬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매트릭스를 푸는 게 이제 수치 해석이고 구조 해석인데 그런 이제 어떤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절점 그거를 만들어주는 작업이 바로 메쉬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작은 단위로 우리 메쉬를 만들어야 되는데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굉장히 간단하게 메쉬를 작성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절점이 하나씩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점의 방정식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요소, 메쉬를 굉장히 촘촘하게 하면 할수록 해석의 정확도가 향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무작정 메쉬의 크기가 작다고 해서 해석의 정확도가 무한정으로 정확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크기에 도달을 하게 되면 해석의 정확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요. 그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포인트, 메쉬의 크기를 찾아서 해석을 수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메쉬의 크기를 촘촘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처음에는 좀 메쉬를 엉성하게 생성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경계 조건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하중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확인하신 후에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확실해지면 그때 메쉬의 크기를 작게 해서 해석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쉬를 이제 작성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수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진동수 해석을 할 때는 몇 개의 진동수, 몇 차까지의 진동 모드를 확인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동수라고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모드부터 5차 모드까지의 진동 형태를 보겠다라고 제가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진동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산량은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 진동수의 그 모드는
이 해석 모델에 존재하는 자유도 수만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점에, 이게 자유도가 총 이제 이런 솔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 총 3개가 있는데요. 그럼 절점이 100개가 있다 그러면, 하나의 절점에 자유도가 3개가 있으니까 총 300개의 자유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동 모드도 총 300개의 진동 모드가 나와요. 그러면 그 모든 진동 모드를 다 계산하려면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발생이 되는 진동은 1차 모드에서 뭐 많아야 한 10차 모드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뭐 한 90% 이상이 뭐 10차 모드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체 모든 진동 모드를 다 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앞에 뭐 한 3개, 이제 뭐 한 10개, 또 뭐 좀 그 진동수를 결정하는 어떤 방식이 있지만 어쨌든 뭐 모든 우리가 진동 모드를 다 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5개 정도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수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미리 계산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뭐 해석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보시면 해석 결과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아까 메시를 다시 짜가지고 지금 해석을 해놓은 게 지금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해석이 지금 다 수행이 됐는데요. 보시면 여기 이제 1차 모드부터 진동 모드가 1차 모드부터 5차 모드까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뭐 진동수를 10개를 입력을 했으면 1차 모드부터 10차 모드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보시면 진동 헤르츠는 지금 18.86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애니메이션으로 보게 되면 진동의 형태를 애니메이션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파트는 이런 구속 상황에서 이렇게 진동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진동 모드가 1차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지금 보고 계신 모드가 바로 1차 모드입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이 되는 모드가 되는 거죠. 자, 2차 모드를 한번 볼까요? 2차 모드는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는 게 바로 2차 모드가 되겠습니다. 3차 모드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걸로 해석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진동 모드별로 각 이제 진동수가 이제 표시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진동 모드와 진동수의 값을 이렇게 표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헤르츠하고 라디안, 그 다음에 초 단위로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모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1차 모드하고 우리가 외부에서 가해지는 진동수가 일치를 하게 되면 이 파트에, 이 제품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 18.8Hz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거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설계를 변경을 하는 게 변경을 해서 최적화된 모델을 찾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보시면 아까 모터의 속도가 18.3이었죠. 근데 이제 이 초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18.8이니까 공진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델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시크니스를 그러니까 솔리독스 모델을 한번 볼까요? 솔리독스 모델에서 보시면 지금 두께가 4mm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3mm였는데 이제 전체 두께가 3mm에서 4mm로 증가를 시킨 그런 이제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 결과를 보시면 모두별로 이렇게 이제
이제 비슷한 모드 형태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진동수가 되겠죠. 그래서 진동수를 보시게 되면 1차 모드가 25.147. 그래서 아까 18.3보다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공진이 발생이 하지 않으려면 모터의 속도, 모터의 진동수 아까 18.3보다 뭐 이제 한 30%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 정도면 안전하다고. 30% 범위 내에 있으면 공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그 내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되면 이제 문제 없다. 공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본다 그러면 25.147이면 뭐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공진이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모드는 여기 이제 보광대, 안쪽에 보광대를 세 군데 이제 이렇게 추가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보시면 애니메이션으로 진동 모드를 보시면 진동 모드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초기 설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동수를 확인해 보면 1차 모드가 지금 19.48이거든요. 19.48이면 이것도 그 아까 모터의 속도 진동수 18.3Hz하고 비교를 했을 때 30% 내외에 있기 때문에 진동이 발생을 할 확률이 커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네 번째 경우죠. 네 번째 경우를 보시면 네 번째 경우는 아까 여기에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보강대를 댄 거죠. 그래서 또 진동 모드를 확인해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초기 설계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진동수를 확인해 보면 27.7로 모터의 속도 18.3Hz보다 헤르츠와 비교했을 때 3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진이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결과들을 쭉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한번 그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초기 설계는 우리가 꼴이 이제 23.8보다는 커야 된다. 이런 이제 꼴 한 30%, 18.3에 30%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꼴을 설정을 했었는데 시뮬레이션 결과는 18.8이 나왔죠. 그래서 공진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설계 변경, 두께를 3mm에서 4mm로 증가시키는 거. 를 봤더니, 무게는 지금 보시면 초기 설계 대비해서 무게가 무려 30% 증가했습니다. 근데 공진은 발생을 하지는 않죠. 공진은 발생을 하지 않는데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보다 더 많은 재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우리가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진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두께는 3mm로 그대로 하고, 그래서 이제 재료의 양을 감소를 시키고, 그리고 불광대를 세 군데 안쪽에 추가를 시킨 거죠. 봤더니 19.5. 예. 모터의 속도 18.3에 비해서 굉장히 근사한 그런 이제 진동수가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적절하지 않는 설계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공진은 발생을 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설계는 두께가 이제 3mm이고 보광대를 외부가 아닌 이제 그 바깥쪽에 우리가 이제 배치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초기 설계 대비해서는 무게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 결과는 27.7Hz로 공진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해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이 네 개의 설계안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은 설계냐라는 걸 이제 판단을 해보면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렸던 세 번째 설계, 예, 세 번째로 설계 변경을 한 설계가, 즉 보강대를 바깥쪽에 배치를 한 그 설계가 가장 최적화된 설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최적화된 설계안을 찾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도입을 해가지고 적용을 해서 이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만약에 시뮬레이션 툴이 없었다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공진 발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하고 그 프로토타입을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3D CAD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상 환경에서 여러 개의 내가 원하는 수만큼 원하는 수만큼의 설계안을 만들고 그 설계안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고 공진 여부를 바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이점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석을 수행을 하는데 뭐 필요한 시간이 우리가 이 모델에 대해서는 지금 30분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그 다음에 4개의 설계에 대해서 프로토타입 없이 공진 발생 여부를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결론적으로 보시면 톱날의 속도가 1100rpm이고 18.3Hz고, 그리고 각각의 설계안에 대해서 두께라든지 보강대라든지, 그 다음에 재료의 양의 질량, 무게가 어느 정도 증가가 됐는지, 그 다음에 첫 번째 고유진동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톱날의 진동수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증감이 있는지 등을 이렇게 이제 하나의 표로 작성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마지막 세 번째 설계 변경이 아닌 가장 최적화된 그런 설계안이다라는 걸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한 그런 어떤 설계에 대한 검증이 모든 설계가 다 완료가 된 다음에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가 진행이 되는 동안 그때그때 바로바로 우리가 설계안에 대해서 가상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바로바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설계자는 이런 어떤 데이터,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이렇게 설계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형태로 제품을 개발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바로바로 파악을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의 최대의 이점이자 강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또 제품 데모를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CAD와 CA의 통합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자도, 엔지니어도, 개발자도 쉽게 시뮬레이션을 적용을 하실 수 있고요. 설계와 시뮬레이션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설계와 설계 검증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동시병행 엔지니어링을 구현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변수들을 이용을 해서 설계를 최적화를 해보고 최적화된 설계안을 바로 파악을 해서 그런 어떤 설계안을 최종 설계안을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솔리드웍스와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 시에 해석 모델도 바로 반영이 돼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로우 시뮬레이션이나 솔리드웍스 모션 결과를 불러와서 하중 조건을 적용을 해서 응력이라든지 변이에 대한 결과값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런 어떤 기능들과 그리고 또 이점들을 이용을 해서 도입을 하시게 되면 이제 혁신적인 제품 개발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토타입의 제작 횟수를 우리가 이제 감소를 시키고 또 가상 환경에서 여러 가지 설계안에 대해서 바로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을 많이 제작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프로토타입 감소 횟수만큼 또 제품 개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품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을 시키는 만큼 또 그 비용을, 제품 개발 비용을 또 감소를 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정 조건,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 성능 향상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 연락처를 여기 오른쪽 아래쪽에 적어놨습니다. 이메일 주소와 직통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놨으니까요. 혹시 솔리독스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내용,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솔 시스템 코리아 조윤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